네,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실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새로 처음 나온 중학교 2학년이 현정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 가정 자녀임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한다. 지금 대부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연령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대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가기 시작한 것이 2002년 월드컵 이후니까, 2000년 이후부터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잘하면 대학생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고등학생이 나오기 시작했고, 주로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많이 나왔고요. 초등학생들은 꽤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8명 중에 1명, 뭐 이 정도니까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현정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 가정 자녀임이 알려진 것을 싫어한다. 현정이는 자신이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놀림을 받게 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현정이가 다문화 가정 자녀임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담임교사는 고민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일단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래? 라고 일단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편한지 혹은 어려운지 경청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경청 그리고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문화 상담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물론 초등학생도 많이 보겠죠. 근데 다문화 자녀들을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주로 할 확률이 높아요. 주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초등학생들 많이 하겠지만 중학생들 사춘기가 접어들었을 때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그런 아이들을 상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다문화 교육을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친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로 그래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 몇 명을 사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 하면 밝히는 게 좋겠습니까?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밝혀야 할까요? 밝히지 말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스스로가 밝히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밝히기 싫어하는데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본인이 밝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밝히지 않는 건 밝히지 않는 것인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아이가 자신이 다문화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한 용어나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상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편안한 가운데 학업을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도록. 사실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안 밝힐 수 있으면 안 밝히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꼭 밝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피부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잘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영옥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평소 수줍음이 많아 수업 중 발표는 하지 않는다. 교사가 지명을 하여 발표를 시키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계속해서 침묵이 흐르고 편안하게 말해봐 라는 교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담임 교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다. 자, 이런 학생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어져 고립되어져 있는 학생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음을 타는 원인을 이해한다. 아니, 천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천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축 고립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위축되어져서 지금 천성적으로 그냥 수줍음이 많은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이냐 아니면 너무 위축되어져서 그런 것이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개인 활동을 통해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좋다. 또 점진적으로 행동 형성법, 쉐이핑을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무슨 말이냐? 여러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행동 형성법을 통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단어 한 명의 학생과 짝 활동을 통해 이야기하게 하고 점차 두세 명의 작은 집단에서 이야기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집단의 크기를 늘려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행동 형성법인데 이런 학생은 아무리 편안하게 말해봐라고 한다고 해도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계속 편안하게 말해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해봐. 아니, 아무리 편안하게 말해봐 해도, 안 편안한데 어떻게 편안하게 말해봐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편안하게 말해봐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되지 않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뭐, 100번, 1000번 편안하게 말해봐 한다고 한들,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그건 아무리 편안하게 말해봐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학생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행동 형성법을 통해서 점점 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또래 집단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도 괜찮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반에서 친한 학생 한 명만 있으면 되지. 꼭 그게 뭐 10명, 20명 뭐 그렇게 지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이라도 사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한 명이 되어지면 또 새롭게 2명, 3명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데 꼭 2명, 3명으로 늘리지 않아도 돼요. 한 명이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그건 너무도 좋은 것이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늘려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 명이라도 꼭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생의 학교 생활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친구를 한 명이라도 사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개입할 필요도 있어요. 개입을 해서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네, 부탁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10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래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 집단을 형성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래 관계 나오네요. 사례. 전학 온 초등학교 6학년인 정민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정민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특별히 말을 시키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편이다. 전학 온 지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심지어 소풍을 갈 때에도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본 담임교사는 어떻게 정민을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럼 뭐 일단은 또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있겠죠. 그걸 파악해야죠. 자신이 보고 관찰해서 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까. 그 다음에 또래 관계를 맺지 못한 원인을 알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 탐색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예 자체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원하는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탐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줘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래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천사 활동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나이에 이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야죠. 그것을 파악해서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수호천사 활동, 뭐 마니또 이런 건 참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니또나 수호천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니또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몰래 또 없는 거.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 이런 활동들을 하면, 뭐, 활동이니까. 물론 그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또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어쨌거나 이런 아이들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그냥 또래 관계 형성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굉장히 좋겠지만 못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실 개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네, 개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또래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소천사 활동이나 마니또 활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집단 따돌림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관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청와대 견학을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A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없는 줄 알았다가 공문을 보고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찾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누구인지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가장 멍청한 사례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는 다문화 학생인지 모르고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다문화 가정 학생임을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그냥 지금까지 모르다가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겠죠. 아 그래 그런 거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 뭐 색깔도 조금 피부 색깔 좀 조금 까맣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었네. 뭐 이런 식으로 벌써 어떤 딱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집단 따돌림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또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집단 따돌림 피해 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집단 따돌림에 관해 일반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집단의 역량과 집단 역동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되는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지금까지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다문화 학생이나 다문화 자녀, 다문화 학생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문화 가정자 학생이 알게 되어졌을 때 갑자기 집단 떠돌림이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집단 떠돌림이 발생했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문화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뭐 다문화 상담을 해야 되고요. 뭐 가장 필요한 조치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 그리고 난 이후에 똑같습니다. 이 학생과 또 누군가 먼저 한 명이라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당연히 다문화 학생이 아닐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원래 이 학생은 잘 지내던 학생이었으니까 갑자기 알게 된 거니까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친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이 집단 따돌림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또. 왜? 기본적으로 이 학생은 잘 지내던 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 학생,
이 학생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거는 도와줄 수 있어요. 또 도와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지. 이런 것은 교사가 또 상담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네 스스로가 해결해, 네 스스로 극복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단의 역량과 집단 역동을 이해하도록 돕기. 자, 책임감의 시작. 네. 책임감의 희석. 학생이 집단에 참여할 때 긍정적인 행동을 할 책임이 참여하는 모든 학도노사에 똑같이 주어진다. 개개 학생이 따돌림 같은 사건을 목격한 것이 5명 중 1명이라면 그 학생은 따돌림에 대해 행동을 취할 단지 20%의 책임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책임감의 희석 원칙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행동하다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덩어리 현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개 학생들은 따돌림을 막기 위해 행동을 덜 취하게 된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이 개개 구성원에 관한 압력은 더 커지고 각 개인은 더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수의 무시 혹은 사회적 영향 현상인데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돕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그 모든 책임이라든지 그럼 회피하기 수밖에 없어요. 또 사회적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전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아까도 한 명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한 명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이든지 그것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실시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 한 명이 있으면 그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좀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있고요. 그 한 명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을 갖다가 개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전체적인 상담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